예를 들면 이건 그냥 상상인데 누군가 죽이려고 네. 차에 태웠어요. 네. 그 차를 다리 밑으로 보냈어요. 네. 그럼 죽으면 이거는 그냥 사고사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 왜 탈출 못했죠 그러면? 뭐 약을 먹였나요? 웬만하면 그 완전 범죄가 잘 안 됩니까? 완전 범죄가 어려워요 실은. 어려워요? 네. 저도 하나의 또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예. 분이 네, 안녕하세요. 망건당 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조금 익숙해지셨죠? 망건당 TV의 거의 주인장이 되고 싶은 안승찬입니다. 안승찬의 지식만찬.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식만찬에 초대한 귀빈은 요즘 이가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망건당 TV의 격에 비하면 굉장히 요즘 유명해지신 분을 모셨습니다. 자,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법의학자 제가 드라마에서만 보고 처음 봤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법의학자는 예. 처음 봤다. 이런. 예.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요. 만날 기회가 없죠. 실은 만나서 좋은 일은 없어요. 법의학자가 아주 제가 그냥 듣기로는 네. 해부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전문가? 이게 너무 저렴한 정의인가요? 해부라는 말은 정상 구조를 배울 때 인체를 해부한다 그러고. 장기에 뭐가 있다 이거 그렇죠. 배울 때 하는 위치나 거고. 뭐 이런 걸 정상적 구조를 배울 때 해부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 사인을 찾아내는 건 부검이라고 하고 그래요. 부검. 네. 부검. 죄송합니다. 네네.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잘 몰라요. 부검이라고 해요. 그거는. 네. 그거는 이 사람이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죽은 이후에 이제 그렇죠. 열어보고 문제가 뭔지. 해부학에서 배웠던 정상 구조가 아닌 걸 찾아내야 돼요. 해부학은 정상 구조잖아요. 네. 부검은 그걸 봤잖아요 이미. 예.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사람을 놓고 부검해 보니까 비정상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사인으로 찾는 거죠. 이게 이제 부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이건 제 무식한 얘기지만 사람마다 그 정상의 범위가 매우 다를 거 아닙니까? 다르죠. 사이즈도 다 다른데. 네. 근데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간은 간경화가 와 있다 할지, 지방간이 와 있다 할지, 폐에 폐결절이 있다 할지, 뇌에 출혈이 있다 할지 이런 것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똑같은 사이즈나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형태적 변화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 있다. 예. 피가 뭐 났거나 뭐가 망가져 있거나 터졌거나. 그거에 의해서 뭐 때문에 죽었는지를 밝혀내는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라틴어로는 오톱시라고 해요. 예. 오토는 스스로잖아요. 옵시는 보여준다. 스스로 보여준다는 뜻이 부검이에요. 그러니까 병자가 콜록콜록하다가 사망해서 부검해 보니까 폐에 노란 결절이 있더라. 이게 원인이었구나. 스스로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검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마치 선생님 중에 채점만 하는 선생님 같은 거네. 있죠. 틀린 문제만 찾아내는 선생님 같은 느낌이네요. 의사 중에 의사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리 의사를. 병리 의사를 최종 진단을 확진을 하기 때문에. 고치는 건 아예 안 하십니까? 그렇죠. 너 감기야? 친구들이 와서 야 너는 의사잖아. 나 좀 고쳐줘. 아니요, 저는 저한테 건강 상담 할 것 같으면 얘기를 해줘요. 네이버 검색을 더 빨리. 그게 더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법의학자. 네. 법의학자는 왜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매우 적습니까? 적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유달리 적은 편이죠. 얼마나 적은데요? 일본의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 되고, 미국으로는 8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100만 명당 1명 정도 예. 된다면 거기는 10만 명당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마도 이제 워낙에 임상 중심의 의학 교육이 주예요, 실은. 네.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인 쪽, 이것은 보통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수사기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부검을 의뢰할 그렇죠. 때. 부검을 하면 그렇게 사법부하고 일을 한다는 게 의사들이 약간 정서적으로 좀 안 맞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보통 의사들의 길하고는 많이 벗어난 쪽으로 가는 거고, 또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들어오면 뭐 환자 치료하고 보람을 그렇죠. 느끼고 네, 보통 그런 네. 걸로 오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좀 어렵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이 길어요. 과정이 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의대를 졸업하고 보통은 인턴을 마치면 예. 과를 선택하잖아요. 예. 그래서 트레이닝 4년, 3년 예, 받죠. 예. 법의학은 그때 없어요. 법의학은 병리를 선택해서 4년 트레이닝 받아서 병리 전문의가 된 다음에 법의학을 해요. 인턴은 없어요? 인턴도 하고. 인턴 한 다음에? 인턴 한 다음에 레이던트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의학이에요. 그러니까
과정도 길고. 아니 그럼 교수님도 옛날에 그 무슨 당직 쓰고 한 거 다 하고 인턴 레지던스 다 하고 다 하죠. 다 하고 법의학을 선택을 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제 저희들끼리는 약 돌연변이 확률이라고 하고 속칭 그냥 미친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책 위에가 불광불급이라고 미쳐야 미친다라고 썼습니다. 이야 다 하고 그러면 그때 인턴 레지던트까지 하면 다른 것도 다 한 배운 셈이잖아요. 우선은 인턴 때는 다 배우고 예. 레지던트는 그 과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과를 붙여서 이제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법의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법의학을 선택했는데 이제 그 페이는 확 줄죠. 예. 병리하는 사람의 한 적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와서 법의학을 홍보하고 후학들이 들어올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적은지 교수님 현실을 알아야 우리가 또 조금 적어요. 근데 먹고 살만합니다. 워라벨이 좋아요. 워라벨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진 안 돌죠. 네. 응급 환자 없죠. 예. 다시 보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의사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병을 고쳐주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 선생님 때문에 살았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법의학자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유족들이 손을 잡죠. 감사합니다. 사인을 밝혀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의대를 갔는데 이 법의학자는 맨날 부검하는 게 일인데 매일 하는 일이 부검이라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을 다녀보면 알겠는데 임상 의사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예. 왜냐하면 환자 진단명을 모를 때 각종 검사를 했는데 환자 호전은 안 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때 또 안 예.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엄청 커요. 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생명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인을 찾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과정 시신을 본다라는 약간의 터부시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뿐이지 예. 오히려 유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진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또.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상의사들의 삶이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자, 이걸 보시는 분들 법의학자도 괜찮다고 나름 주장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네, 오늘은 사실 교수님 모신 게 이 책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이런 책을 쓰셔서 교수님 모시고 이 책 홍보도 할 겸 이제 법의학자의 세계도 좀 들어보고 할 겸 모셨는데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그냥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네. 제가 뭐 글을 잘 쓰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법의학자 너무 후학들이 안 들어와서 내가 선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마침 작년까지가 94년도에 레이던트 1년차를 시작해서 첫 부검을 했고 작년까지가 이제 30년이 됐어요. 그러던 참에 좋은 출판사에서 와서 책을 한번 같이 써보자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죠. 근데 제 거 이제 몇 개 파일을 보고 목차를 쫙 정리해서 갖고 오니까 쓸 수 있겠어요. 목차를 보니까. 근데 막연하게 책 그러다가 쭉쭉쭉 나의 얘기를 정리해서 이건 이렇게 쭉 차례를 주니까 붙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부검을 하고 사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생각들, 짧은 생각들 있잖아요.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단상들을 좀 모아서 몇 줄씩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이제 되더라고요. 인상적인 사례 좀 저희가 법의학자는 사실은 너무 먼 세계라서요. 만나본 적도 없고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사인을 알아내는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그 영역에서 전문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어떨까? 근데 문제는 저희는 그렇게 봐요. 이게 부검이라는 것도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진료 행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부검이란 말보다는 진료 중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아직 구성원이에요.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명이 넘는 의사들이 매일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호전시키고 그렇게 생물학적 생사에 관련돼 있다면 사회적 구성원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부분, 권리에 대한 건강성의 부분에 대한 것도 의사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게 법의학자다. 그건 무슨 말씀? 조금만 자세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자신의 의사에 반한 타인이 개입됐는가 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안전사고로 사망했느냐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밝혀주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고 그분한테도 그럼 풀어주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타살이냐 자살이냐. 아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거냐? 타인이 개입됐느냐 또는 거냐? 사고냐. 사고냐. 이런 걸 찾아주죠.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해.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질병을 낫게 하면 그 노하우가 쌓여서 다음 환자를 볼 때 또 적용이 되잖아요. 예. 한 사람의 죽음도 잘 밝히다 보면 다음 죽음이 발생할 일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져요.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상상인데 누군가 죽이려고 네. 차에 태웠어요. 네. 그 차를 다리 밑으로 보냈어요. 네. 그럼 죽으면 이거는 그냥 사고사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문제는 그 사람이 왜 탈출 못했죠 그러면? 뭐 약을 먹였나요? 그럼 그 이제 그런 혈액이나 이런 거에서 약동물 검사를 철저히 하죠 저희가. 아, 그러면 이거 사고사인데 좀 이상해. 이런 정도 약물을 먹고 갈 수 있을까? 물어보고. 아니면 발버둥친 흔적이 뭔가 있어야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러기 전에 이미 다른 형태로 사망한 상태에서 차에 옮겨졌던가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죠. 웬만하면 다 나옵니까? 웬만하면 나온다고 해야죠, 실은.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 이제 정확히 이런 건 있어요. 이게 타살이냐 자살이냐의 구분은 저희가 하는데 예. 타살인데도 불구하고 범인을 못 찾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것은 그 증거물들 다 남겨놓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찾게 되죠. 이야, 꼼짝말하네요.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웬만하면 그 완전 범죄가 잘 안 됩니까? 완전 범죄가 어려워요, 실은. 어려워요? 네. 저도 하나의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옛날엔 프린스라는 차가 있었잖아요. 아, 이거 압니다. 옛날 차인데. 프린스가 수원지로 박혔어요. 이렇게. 예. 근데 거기 사망했어요, 운전자가. 예. 근데 머리에 동심원, 동그랗게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머리를 다 밀어봐도. 근데 그건 차량 구조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차량 내 스프링 같은 게 있으면 늘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뜯어봐도 그런 구조물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사망했단 말이죠. 예. 차가 떨어져서 박아가지고 죽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두부 손상으로 사인을 냈지만 예. 머리에서 보여지는 이 동심원상의 다수, 여러 개의 동심원상의 피하 출혈은 차량 구조물로는 발생할 수 없으니 수사상 확인 배제가 꼭 필요하다 써놨어요. 예. 그리고 한 7년이 지났어요. 7년이요? 7년이가 8년 지났는데 예. 갑자기 어떤 분이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시는데 이 남편이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자기 부인을 제보를 했어요. 그 아래다가. 예. 근데 그분 부인에 대한 걸 취재를 오면서 저한테 인터뷰가 왔는데 이때 이분의 부인이에요 또. 재가를 한 거죠. 공교롭게. 그 프린스로 죽은 분의 부인이에요? 부인이에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 이분이 왜 사건에 자꾸 연루가 되지? 이분 사건도 그렇지 않은 한 여러 가지 의심점이 있는데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저 SBS 그할 PD가 예. 잠깐 나갔다 한 2시간 만에 교수님 이거 아니에요. 그때 그 흉기를 못 찾았거든요 우리가. 예. 이거 아니에요 보니까 마늘 찢는 공이 있죠. 동글동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천냥하우스가 사갖고 온 거예요. 그거다 사이즈 보니까 딱 맞아요. 그러니까 마늘 공이를 수에 내리쳐갖고 사망한 상태에서 밀었던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 동심원상의 이 전형적인 피하 출혈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까 예. 다시 이제 그 죄를 물을 수 있던 거죠. 근데 저희도 해석 못하는 건 있어요. 해석 못하면 해석 못한다는 이유를 달아놔요 거기다. 아, 이거는 왜 모르겠어. 모르겠어. 하여간 여지가 있어.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 건너가다 중앙에 서 있었어요. 가만히. 예. 그러니까 1차로는 좌회전 차로잖아요. 예. 2차로에서 택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탁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택시 기사도 보고 택시 뒤에 탔던 승객도 이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쓰러지니까. 예. 그러던 참에 1차로가 비어 있으니까 좌회전 차량이 멀리서 이 사람 못 보고 쫙 와서 그냥 밟고 간 거구나. 넘어가 버렸어요. 예. 사망을 했죠. 예. 근데 이분이 왜 쓰러졌냐예요, 최초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망은 결국은 차 때문에 했지만 돌아가신 건데. 왜 처음 쓰러지게 됐느냐. 근데 결국은 이 서 있는 2차로에 있는 차가 가볍게 충격하지 않았을까? 아, 혹시.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도 다 했는데 안 나와요. 예. 그리고 택시 승객들이 하나같이 이 차하고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지났는데 사람이 차에 역과라고 그러는데 역과가 되면 종이적 차는 확 구부러졌다 펴져요. 그러니까 손상이 너무 다양해요. 네. 마치 밟고 지나가니까. 타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화장지 티슈를 이렇게 잉크에 찍었다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상한 것이 왼쪽 엉덩이 쪽에 반월상의 피하 출혈이 있어요. 멍이. 네. 이건 차량 하부 구조하고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발 뒤꿈치로부터 높이를 쟀어요. 예. 발 뒤꿈치 몇 센치 높이에 반월상의 피하출혈은 해석하기 어렵다. 또 역과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 예. 그것도 한 5년 지났나요? 예.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그 백미러 같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 백미러 같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랜저를 타고 가다가 반대 차로에서 이 사람 서 있는 사람 백미러 친 거예요. 백밀러로. 백미러 치고 뺑손이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운전자하고 조수석에 둘이 친구거든. 예. 조수석에 탄 친구가 계속 그걸 협박한 거야. 너 신고할 거야,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나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나오니까 그 백미러 높이 딱 맞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것도 있죠. 잘 보면 다 단서가 있군요. 그러니까 뭐든지 증거는 남는다. 그렇죠. 저희가 늘상 보니까 이런 때 보여지는 손상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이건 어울리지 않는데, 부합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보죠, 저희가. 예를 들면 그러면 부검을 할 때 잘 못 보게 될 때는 그러니까 빠른 속도의 부검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거 바로 할 수 없으면 그런 거 잘 넣어놓든지. 빠른 속도보다는 부패가 되기 전에 빨리 부검이 이루어져야 되죠. 부패가 이루어지면 손상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져요. 증거가 없어집니까? 아니, 해석이 어려워요.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그 있던 소견들이 사라져요. 부패 때문에. 이게 저는 부패가 되기 전에 신선한 때 빨리 부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충분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저희는 부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거 사진으로 다 남겨요. 예. 자를 대고 나중에 사진으로도 다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경찰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시신을 이렇게 차가운 데 어디다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냉장 보관. 냉장 보관이면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 시스템은 우리나라는 잘 돼 우리 있는 다 거예요? 돼 있어요. 그렇게 부검을 보통 사건 발생 한 이틀 내에 되게 부검을 하기 때문에 시신이 그렇게 최초 발견됐을 때 부패되지 않았다면 냉장 보관 상태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야, 법의학자는 의사보다는 약간 이게 검찰, 그렇죠. 경찰에 가까운 역할이네요. 저는 사법 부검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이 좀 가깝죠. 그렇긴 가깝네요. 예를 들면 유가족들이 부검은 안 됩니다. 우리 한국적 정서상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지 어디 부검을 하냐. 그 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런 건 없습니까? 절대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저희하고 관련된 일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때 유족과의 대립점은 있어도 이미 저희한테 올 때는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예. 저희가 부검 여부를 결정하지 않잖아요. 해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왔을 때만 하는 거고. 그렇죠. 유족들은 되도록이면 이러이런 상황이니 최소 절개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하죠. 재밌네요. 야, 거기가 엄청 중요한 역할이네. 꼼짝 마라. 이놈들 꼼짝 마라.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보람될 때는 어떻습니까? 범인을 잡았을 때, 아니면 억울한 죽음을 내가 탁 밝혔을 때. 이제 그런 것도 보람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저희가 뭐 보람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대량 참사 때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하거든요. 예. 그런 때 재구성을 해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인도해 드릴 때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살인 사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고에 의한 일인데 그래서 가족의 품에 이렇게 빨리 보내드릴 때 그때는 좀 보람이 있고 보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유족들하고 직접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분이 어느 위치에 있었고 유리품 뭐고 이렇게 저희가 발굴 여기까지 했고. 아니 대량 사고 때 그럴 때도 다 법의학자 그걸 해야 돼요. 법의학자 또 해부학자 같이 결합해서 법치의사도 오고. 치아 구조만으로도 또 우리가 이제 대량 참사는 사인을 찾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통상은 사인을 찾지만 누군지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보면 시신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때는 유전자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유전자 분석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럼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와서 치아 구조로 또 찾기도 하고 누군지 찾아줘야죠. 예전에 제가 어떤 뼈 박사님이라고 미 국방부의 뼈 연구 그분은 옛날에 미군 유해 뼈만 가지고 원래 이분이 누군지 찾아내 그런 것만 하시더라고요. 뼈만 가지고. 그게 법 인류학자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백골화된 시신들이 발견이 되면 법 인류학자들은 다 출동을 해요. 혹시 다량의 유골이 발견되면 5.18 희생자들 중에 아직 찾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또 어떤 때는 보면 뼈 길이로 일부 뼈만 가지고도 생존 시에 추정된 신장, 키, 남녀 구분, 나이 구분, 인종 구분 다 하죠. 근데 교수님
왜 이걸 하셨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 하지? 지금 조금 후회한다. 솔직히 나 조금 후회한다. 이런 거 없습니까? 난 지금 해도 임상 의사라면 저는 하기 싫어요. 정말요? 네. 전 제가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법학을 좀 공부하게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학병원 내에서 법무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의료사고, 과오. 예. 그러다 보니까 임상의사 못 하겠더라니까요. 뻔 민원들이 이렇게 많고 돈을 많이 버다 입습니다. 많이 벌진 몰라도 예. 그렇게 민원도 많고 아. 또 스트레스도 많고 예. 또 설득도 안 되고 가족들 이런 것도 중간에서 보니까 진짜 법의학자가 유족 만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의사들도 물론 그분이 실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실은.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고생들 해요. 병원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거의 잘 없던데요? 저는 저희 병원에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국가수 가서 첫 부검이 예. 남편이 운전한 봉고차 뒤에서 봐주다가 봉고차에 꼈어요, 벽 사이에. 그래서 장파열로 오신 분인데 아내가 뒤에 있다가 후진하는 차에 아이고 세상에. 장파열로 오셨는데 수술을 했어요. 예. 근데 다음날 수술 부위가 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했으니까 가족들은 의료 사고다 그런 거죠. 너가 수술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돼서 그 건을 첫 부검을 하는데 첫 번째 부검이요? 네, 국가수 첫 번째 부검 5월 4일인가 그랬어요. 와 날짜도 이제 안 잊어버리셨네. 그래서 딱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의료 과오에 대한 제가 감정서를 쓰잖아요. 예. 쓰고 다 했는데 결국은 이 가족들이 부검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수술한 분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부검의 행위가 필요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을 하고 누군가 가운데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고 책임 소재를 따져서 보상할 건 보상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뭐 재발 방지 약속도 하고 예. 이게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으로 교수로 오자마자 대학병원장을 찾아갔죠. 선배님 이걸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서 한 십몇 년 하다가 자리 만들어서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줬죠. 병원 내에 이런 법적 분쟁 그렇죠. 조정 예.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야 그거는 보통 억울해도 다 소송으로 하니까 그렇죠. 근데 보면 소송하면 소송하기가 전문가죠. 쉽지가 않아요. 의료 소송은. 전문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3자가 서서 의사인 내가 그 의사를 부르고 환자 가족을 불러요. 그래서 설명해보라고 양쪽 중재를 해서 다 예. 듣고 이분은 가서 진료 열심히 하셔라. 나머지 병원의 문제는 나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의사들로부터 유족 편이라는 오해도 받기도 하고 유족들한테서는 병원 편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소송 비용이 들지 않도록 뭐든지 그래서 몇 년 동안 합의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신뢰를 가져야 되고. 그거는 진짜 많이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벤치마킹으로 왔어요. 다 왔는데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노하우가 아니고 노후입니다. 누가 할 것인가를 정하세요. 누군가가 가운데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누군가 교수 중에 의사 중에 이 역할을 한 사람 찾으세요. 찾아야 이게 얘기가 되는지 직원을 맡기면 안 됩니다. 같은 교수로서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다른 의사 선생님들하고 말도 되니까. 근데 그걸 안 찾고 아무리 조직을 만들면 뭐예요? 노후. 그게 불신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저도 멱살 잡히고 그랬죠. 못 믿는다고. 나중에 답이하고 나면 그래요. 저한테 교수님 유명하신 거 알아요. 진짜 중요한 일 많이 하셨네요. 처음에 부검하신 그분은 사인이 뭘로 나왔습니까? 그 장파열에서 수술부의 천공, 수술부 접합부가 다시 터진 거예요. 그럼 수술이 조금 잘못됐다? 그런데 이제 파열의 정도를 봐야 돼요. 워낙 척의 손상 정도가 너무 커버리면 꼬맨다고 잘 붙지 않아요. 경과 관찰을 몇 미리 했느냐. 그런 책임은 있다. 다시 출혈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걸 주의 깊게 예견하고 보고 있었느냐. 요 책임은 왜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의사가 신이 아니니까. 그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 법의학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 개인이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병원이 이런 건 의사가 돈을 벌 때는 직원이고 손해를 발생했을 때 네가 물어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책임지겠다. 진짜 중요한 역할이네요. 와 교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래서 자리 잡아놔가지고 좋아요. 전 뿌듯해요. 그런 걸 하나 만들어놔가지고.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배는 다시
침몰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사고의 원인이 단 한 가지인 줄 알아요. 네. 그게 아니고 주 원인 말고 여기까지 가기 전에 뭐든 여러 단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것들은 놓치고 마지막에 하나를 갖고 이것에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고 그러면 이 사건이 끝난 걸로 생각해요. 이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단계의 문제점들 작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그날 쫙 관통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야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았어? 이거 피할 수 있지 않았어? 예. 이런 관점으로 자꾸 봐야 되고 이 사건의 구조. 그렇죠. 단일 사건으로 그 사건을 해결한다는 게 아니고 이와 유사한 우리가 시스템상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이걸 자꾸 리뷰를 해야 안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월호 하나만 그 구조 변경한 거고 이거 하나만 이준석 선장 하나만 처벌하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조금씩은 다 기여했다. 이것 좀 보자. 그러지 않으면 또 배는 침몰할 것이다. 한 명의 죽음을 밝혀내는 건 과정은 그런데 그걸 잘 밝혀내면 그 뒤에 있는 걸 우리가 레슨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 법의학자는 좀 유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야, 이런 문제가 있지 않니? 좀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법의학자는 실은 이제 법의학이 포렌식 메디신 그래요. 포렌식이 요즘 과학 수사로 쓰이고 있지만 포렌식 그 휴대폰 포렌식. 예, 그거 근데 포렌식이라고 이게 하더라고요. 원래는 법정이라는 뜻이에요. 법정. 그래서 법정에서 필요로 하는 의학. 예. 이 법정에서 의사의 전문 감정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포렌식이라는 말을 붙였었어요. 포럼이라는 뜻이어서. 포럼은 또 퍼블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공공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법의학자는 공공의 의사다. 그래서 스피커가 돼야 된다. 어떤 문제를 크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 외침이 외로운 한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울림을 오고 공명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법의학자가 하는 얘기다. 그런 생각. 멋있는 것 같습니다. 법의학자. 감사합니다. 예. 멋있는지 좀 힘들 것 같다. 이 책에서 요즘 우리 법의학자 진짜 생소한 세계지만 좀 살짝 배워봤는데 이 책에서 요 문장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뭐 그런 문장이 있습니까? 그 시친 해부하는 거기 가보면 써 있는 라틴어가 있어요. 예. 모트이 비보스 도슨트.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친다. 법의학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 산 사람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되죠. 모트이는 죽은 사람, 예. 비보스는 산 사람, 도슨트는 가르친다. 죽은 죽은 사람이 사람이 산 사람을 가르친다. 가르친다. 그러니까 시신이 이제 해부학 교육으로 쓰이니까 저는 법의학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부터 산 사람이 배워야 된다. 죽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뭔가를 말을 하면서 죽는 그렇죠. 건가요? 그게 그 사람의 죽음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죽음이 끝났다고 페이지를 넘기는 게 아니고 그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사망이 이르는 과정에 우리가 놓친 것들, 막을 수 있었던 것들, 피할 수 있었던 것들 이것을 찾아내야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의미가 있다. 어쩔 수 없이 놓쳤지만 이분은 그런 개념이죠. 애도만 하지 말고 애도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하는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피할 수 있었나? 막을 수 있었나? 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법의학자의 세계 이호 교수님한테 조금 배워봤습니다. 죽음이라는 막 두렵죠. 불안하고 예. 모르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행복 마일리지 많이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 살아온 사람이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우나 가가지고 냉수 샤워 냉탕 가면 죽겠어요. 그냥. 근데 온수 샤워하고 나면 낫죠. 낫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따뜻함. 따뜻하면 그 차가운 물도 좀 버틸만 하면 온기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한 23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사망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꾸로 사인 불명, 사인을 모르겠다. 예. 라고 통계청에 신고된 건수가 있어요. 그게 한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